투자만 하세요. 관리는 미라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라 파트너스 방입니다. 가르쳤어. 다시 잘할 거예요. 다시 하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연말정산 Q&A. 아, 질문 많이 들어오네요. 질문 많이 들어와요. 저 이제 콜센터 언니 하고 있어요. 헤드셋 끼셔야 돼요. 헤드셋 껴야 됩니다. 독박이죠. 헤드셋 좀 사주시죠. 네, 연말정산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질문들 중에서 연말정산이 뭐예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저희 업무와 관련된 Q&A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 답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연말정산 안내를 받았는데 네. 그럼 서류는 뭐 내야 될까요? 서류. 네. 서류. 그래요. 맞아요. 저희가 연말정산 안내를 해드리면서 안내문, 뭐 기타 여러 가지 서류들이 아마 함께 안내가 나갔을 거예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죠? 연말정산 담당자. 내가 근로소득자야. 그리고 우리 회사 인사 담당자 중에 연말정산 담당하는 사람한테 서류를 제출하거나 네.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외주의 그 인사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 그럼 거기에다가 뭔가 입력을 하라고 하거나 혹은 이번에 연말정산을 안 하는 경우에 그 외에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 사업소득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시면 돼요. 그쵸? 네.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서류를 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투자 확인서.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가 있어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창업벤처 전문 PF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 확인서. 네. 출자에 따른 소득공제니까 출자 확인서.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해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투자 확인서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가 있어요. 벤처 투자조합 등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명판 찍고 도장 찍어서 드려요. 네. 개인 투자조합인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드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투자 확인서와 소득공제 신청서 이 두 개를 내면 돼요. 소득공제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건데 거기에는 우리가 기재 일단 해드렸어요. 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출자 금액이니까 별로 고민할 게 없는데 개인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출자 금액이 아니라 출자하고 투자한 금액이니까 얼마인지 몰라요. 아니면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 개인 투자조합에서 투자를 한 것들 중에 소득공제 대상인 애들을 골라 그 투자 금액을 더해. 그런 다음에 내 조합 출자 지분율을 곱해.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대상 금액이에요. 맞아요. 직접 계산하시거나. 근데 미라 파트너스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신청서에 투자 금액을 계산해드렸어요. 친절하게.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입력을 하게 될 경우 8번이거든요. 8번 소득공제 신청서 8번 네, 여기 이게 떠오르게 떠요. 네, 소득공제 신청서 8번에 있는 금액 여러 개의 경우에는 그 8번에 있는 금액을 다 더해. 그래서 넣으라고. 네. 들어가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따로따로 있어요. 3개년 중에 1개년 받을 수 있잖아요. 2019년도에 투자 또는 출자한 거면 2019년도 거를 다 더해. 그래서 넣어. 2020년도는 2020년대로 더해서 넣으라고. 8번. 네. 오케이? 오케이. 9번 아니에요. 네. 9번 옆에도 금액이 있는데 9번 옆에는 계산된 금액이야. 그러니까 8번을 넣으셔야 돼요. 8번. 전화 오면 그렇게 안내해드리세요. 두 번째. 이거는 1번하고 1번. 좀 관련된 질문이죠. 네. 이제 우리가 친절하게 신청서에 계산을 해서 금액을 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1000만 원을 출자했는데 왜 금액에는 100만 원만 기재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조합에 내가 1000만 원 출자를 했어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이 다 대상 아니잖아요. 그쵸. 1000만 원 출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도 있고 벤처기업 아닌데 투자한 것도 있고 구주 투자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벤처기업 투자한 것만 되잖아요. 그쵸. 네, 벤처기업만 투자, 심지어 또 투자 3건 했으면 비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해당 금액, 해당 투자건 요 금액 곱하기 내 출자 지분율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1000만 원 출자를 했지만 100만 원으로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8번 네. 100만 원 써 있을 거예요. 그거 8번
금액을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개인 투자 조합에 올해 출자를 했고 네. 올해 투자를 한 경우 내년에 근데 이거를 매각을 한대요. 개인 투자 조합? 네. 네. 받아도 될까요? 개인 투자 조합에서 출자를 했고 여기서 투자를 했는데 3년이 지나기 전에 회수한대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조합이 나한테 돈을 주진 않았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회수하기만 하면 나는 소득공제 추징당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소득공제를 받아봐야 추징당해. 네. 그 소득공제 안 받는 게 좋겠죠. 맞아요. 나중에 또 괜찮아요. 네, 수정 신고하고 네, 돈 귀찮습니다. 벌어요. 네, 그래서 안 받는 게 맞겠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번째 질문. 네. 신기술 투자 조합에 출자를 했습니다. 네. 내년에 투자 자산 엑시트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럼 이것도 추징 대상인가요? 오,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신기술 투자 조합은요, 조합에 출자함에 따른 세제 혜택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디다 투자하든지 관계없어. 투자를 했다가 회수를 했다가 또 투자를 했다가 회수를 해도 나의 추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만 조합이 나한테 원금을 분배를 해주면 추징이에요. 내년에 엑시트 했어요. 근데 원금을 조합원한테 안 줘. 그럼 추징 대상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익만 배분을 하는 거면은 괜찮아요. 그쵸. 추징 대상 아니에요. 네. 수익만 배분하면 괜찮아요. 근데 또 엑시트 했는데 원금을 분배를 해주긴 했어요. 근데 중간 분배가 아니라 해산 청산하면서 주면 또 추징 대상 아니에요.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원금을 주긴 줬는데 조합을 운영하는 중간에 원금을 주면 추징 대상. 해산 청산 다 해버려가지고 주면 추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오케이. 맞습니다. 다음 질문. 네. 벤처 투자 조합에 이제 출자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3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현물로 분배를 하겠다고 해요. 현물도 똑같아요. 어쨌든 이거를 현금으로 주나 현물로 주나 원금을 분배하는 경우 중간에 분배하면 추징 대상이다. 현금, 현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다. 네, 똑같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질문. 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네. 2020년에 출자를 했으나 이때 말고 2021년에 받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소득공제 변경 신청서를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내야 되나요? 아니에요. 네. 우리 그 미라파트너스에서도 아마 연말정산 안내하면서 기재를 해놨을 텐데, 개인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투자 확인서를 중기부에서 발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기 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중기부한테 그거를 재발급 받아야 돼요. 투자 확인서를. 그쵸. 괄호 열고 써주더라고요. 과세연도를. 그래서 내년에 받고 싶으면 중기부한테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그 2021 과세연도를 바꿔서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니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는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내는 게 아니고요. 업무집행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을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 GP한테 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투자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미라파트너스가 관리하는 펀드인 경우에는 미라파트너스로 보내주세요. 펀드 @ 미라파트너스.co.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쫙 취합해서 중기부에 쫙 올려서 투자 확인서 쫙 받아가지고 퇴사하실 거예요? 제가 다 변경 신청해드릴게요. 변경 신청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변경 신청을 하게 되니까 저희한테 주세요. 업무집행조합원한테 주세요. 네. 그 다음 질문. 개인 투자 조합에서 2020년도에 투자를 했어요. 네. 네. 그럼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연말정산 시점인 1월에 제출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종소세도 신고할 수 있잖아요, 5월에. 그럼 그때까지 제출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네. 3년 중에 1과세년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시기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기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한대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기부에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걸 언제까지 내야 되냐? 언제까지 내야 되냐? 재발급을 받고 싶을 때 하면 돼요. 그죠? 네. 확인서가 발급이 이미 되어 있어야지만 시기 변경을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2019년에 투자를 했는데 2020년에 소득공제 받을 거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2021년쯤 돼가지고 내가 그때 신청해서 투자 확인서를 받으면 되겠네. 어차피 3년 중에 1개년이니까. 여기 그랬어요. 이러면 안 돼! 안 돼! 1개년
그러니까 그래서 미치겠다. 그때 하면 발급받으면 되겠지. 작년까지는 됐다고. 네. 작년까지는 그냥 내가 받고 싶을 때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 안 해도 그냥 투자확인서 발급받아서 하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투자한 것은 반드시 중기부로부터 투자 확인서를 5월 말까지, 2020년이면 2021년 5월 말까지, 2021년 투자는 2022년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까지 최소한 투자 확인서를 일단 받아는 놔야 시기 변경이 가능해요. 네. 사실은 원칙은 투자 확인서 발급 신청할 때 같이 해야 돼. 소득공제 변경 시기 변경 신고서를 하지만 이게 안 이거 되죠.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저번에. 아니 내가 올해 받을지 내내 받을지 나도 모르겠어. 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라고는 하지만 같이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올해는 무조건 받아놔야 된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자녀 이름으로 출자를 했어요. 미성년자 네. 자녀. 그죠? 그거를 법정 대리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돼. 내가 투자한 것만 돼요. 아. 자녀 이름으로 투자했는데 소득공제 제가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전화 왔군요. 네. 저는 와이프가 출자했는데 와이프가 소득이 없어서 내가 받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 왔어요. 안 된다. 내가 투자한 것만 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이거 조금 어려운데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아직 소득공제를 안 받은 상태예요. 네. 그 이후에 투자금 일부가 회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일단 올해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요 투자한 금액이 일단 대상 금액인데 네. 그런데 만약에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네. 받았고 일부를 회수했다면 요 일부 회수한 금액만큼 추징 대상이겠죠? 만약에 아직 안 받았다면 네. 요거를 빼고 요것만 공제 대상이니까 투자금 중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네. 투자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되나? 이미 받고 있는 투자 확인서를 그냥 나누기 2 해서 내가 계산하면 되나?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기부의 담당자 어느 분이세요? 양흐름 양흐름 주무관님 주무관님. 전화 한번 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얘기였고, 네. 조금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개의 투자를 한 경우에, 이거는 올해, 이건 내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를 투자를 했는데, 쪼개가지고, 하나는 올해, 하나는 내년, 이건 안 돼요. 네. 한 건인데, 이걸 찢어가지고, 반은 올해, 반은, 왜 찢어? 이거 한 건인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주의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럼 안녕. 왜요? 이거 적혀 있어요? 아. 엔젤페이? 반드시 받아야 된대. 반드시? 아. 네. 이거 내보내줘도 돼요. 그치?